머스트 노우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이슈들이 혼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첫 번째로 꼽은 이슈는 바로 이 연준의 금리 전망에 관련된 것입니다. 일단 연준이 동결로 발표를 했었죠. 그런 이후에 다양한 이 시장의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취임 이후에 4회 연속해서 금리를 멈춰 세운 것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이렇게 동결을 한 이유 크게 보면 바로 이 경제적 불확실성입니다. 금리 전망도 같은 이유로 매파와 비둘기파 사이에서 엇갈렸는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습니다. 페드는 현지 시간으로 18일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5%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펼치는 관세 정책 여파가 시차를 두고 반영돼 결국은 물가가 오르지만 아직은 그 영향과 규모 또 지속 기간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내세웠는데요. 파월 의장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여름 동안 관세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도 다양합니다. JP모건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저 프리아 미스라는 블룸버그의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참가자들의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또 에버코어에서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지금까지의 통계 지표는 잔이 반만 차 있다고 볼 수도 또 반은 비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모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이러한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천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한 SNS 트루스 소셜에서 너무 늦는 제롬 파월은 정부 인사들 중 가장 멍청하고 파괴적인 인물 중 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럽은 10회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우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인플레이션이 낮다면서 너무 늦었다는 거는 미국의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와 관련해서 FOMC 회의 직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FOMC 의원들이 바라는 것은 강력한 노동시장과 물가 안정이 조화된 견실한 미국 경제뿐이라고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란의 공격 여부가 2주 안에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백악관 쪽에 이런 브리핑이 나온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며 앞으로 2주 안에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언론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CBS는 트럼프 대통령은 선택지가 많다고 보지 않고 있다며 이란 지하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내부 당국자 등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밤 늦게 이미 이란에 대한 공격 계획을 승인했지만 이란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기 위해서 최종 공격 명령을 보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많은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초대형 벙커버스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란의 핵시설은 산악지대인 포르도 지역 지하 깊숙이 있고 이곳을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미국의 초대형 벙커버스터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영토 밖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서 백악관이 이날 언급한 2주는 이란의 핵포기 결단을 기다리는 마감 시한을 설정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계 인기 동영상들의 플랫폼이죠. 틱톡과 관련해서 미국 내 이 사업권 매각 시한을 트럼프 행정부가 90일가량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조 바이든 전 행정부와 조금은 다른 행보입니다. 그때는 이 틱톡을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을 내놨었는데 이번 행정부에서는 그와 정반대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6월 19일이었던 이 마감 시한이 9월 중순으로 또다시 미뤄질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이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성명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틱톡 서비스가 중단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틱톡이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이번 주에 추가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때 연장 기간 동안에 매각 계약 체결이 마무리되도록 행정부가 이를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에 앞서서 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면서 틱톡 매각 시한을 아마도 또 연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매각 거래를 결국은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작년 4월 미국 연방의회는 중국이 틱톡을 통해서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초당파적인 공감대 속에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법에 따라서 틱톡 서비스 운영사의 모 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이 매각을 해야 하며 매각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틱톡 서비스는 미국에서 중단된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초에 1차 이 연장 시한 만료가 다가오자 시한을 75일간 추가로 연장을 해줬는데요. 당시에는 틱톡 미국 서비스 업체를 모 회사 바이트댄스에서 분리하는 거래가 성사 직전까지 갔지만 트럼프가 이 관세 부과 조치에 중국이 항의를 하면서 거래가 결렬됐습니다. 당시 추진됐던 거래는 미국 투자자들이 미국에 기반을 둔 새로운 회사의 지분을 절반 이상 보유하고 틱톡의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가 2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골자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구글이 이유를 상대로 한 이 굉장히 큰 규모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에 직면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주가 방향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도에 따르면 유럽 최고 법원이 유럽 사법재판소의 줄리아네 코코 재판 연구관은 구글이 제기한 41억 유로 규모의 반독점 과징금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권고했습니다. 코곳 연구관은 의견서에서 이 구글은 안드로이드 생태계 내 여러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보유했다며 이를 위해서 이용자들이 구글 검색을 사용할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들고 있고 또 자사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도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글은 이듬해 소송을 제기를 했지만 EU 일반 법원은 집행유예 결정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라면서 집행유예 손을 들어줬는데요. 다만 과징금 액수가 5% 내린 41억 2,500만 유로로 결정이 됐고 구글은 이에 유럽사법재판소에 상고를 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은 안드로이드 사업 모델에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테슬라 로보택시와 관련한 이슈들이 나왔는데요. 이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 지역의 주의회 의원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조금 늦게, 그러니까 연기해서 출시를 하면 안 되냐라는 요구인데요. 사실 이 테슬라 택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같이 이러한 요구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발현되지 않을까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금 구글에서 이어서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신의 한 수의 기회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 텍사스 주 의회가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를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머스크 CEO가 자율주행 기술에서 승리를 선언할 여지가 생겼다고 전기차 매체 일렉트릭이 전했습니다. 오는 22일 테슬라는 오스틴에서 로보택시를 출시할 계획이 있었지만 텍사스 주 상원과 하원의 의원 7명이 서명한 공식 서한이 지금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새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로보택시 출시를 미뤄달라는 내용으로 테슬라에게는 오히려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분석도 등장을 했는데요. 텍사스는 자율주행 관련 규제가 거의 없지만 이번 법안은 연방 가이드라인 준수와 SE 자율주행 레벨 기준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강제적인 연기는 아니지만 테슬라가 이를 이유로 일정 조정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전했습니다. 테슬라는 규제 때문에 출시를 미룬다고 주장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인데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도 테슬라에게 로보택시 계획을 추가로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테슬라가 이를 빌미로 일정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 기회를 활용할지 혹은 예정대로 출시를 강행할지에 대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트노 5 알아봤습니다.